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산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습관이 생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용히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쉽게 믿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언제나 따뜻할 것이라 생각했고 피로 이어진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주 늦은 나이가 되어서야 깨닫는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라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형제는 특별한 존재라고 배웁니다. 함께 자랐고 같은 집에서 밥을 먹었고 같은 부모의 손을 잡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형제라는 말을 따뜻한 단어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 더 오래 살다 보면 그 따뜻한 단어 뒤에 숨어있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라는 관계가 항상 사랑으로 유지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부모라는 존재가 그 관계를 붙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집안이 조용합니다. 생일이 되면 연락이 오고 명절이 되면 얼굴을 봅니다.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어도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형제 사이의 마지막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울타리가 사라집니다. 부모가 떠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낯선 장면을 보게 됩니다. 형제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대화가 짧아집니다. 이전에는 웃으며 넘어가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계산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이유를 돈에서 찾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돈은 불을 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보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돈은 불씨가 아닙니다. 불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다만 불을 붙일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오래된 기억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이 있고 참아왔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늘 양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더 많이 책임졌다고 느낍니다. 이런 감정들은 평소에는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라는 중심이 사라지면은 그 감정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형제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이 아니라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같은 지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안다고 믿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형제에게 그렇게 큰 기대를 걸고 있을까요? 아마도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늙어서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고 늙어서 외롭게 남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형제를 마지막 울타리라고 생각합니다. 피가 이어져 있으니 결국 서로를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삶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부모가 떠난 뒤 형제가 멀어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 처음으로 깊은 혼란을 느낍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왜 마음에 상처가 남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는 많은 중년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눈에서 같은 질문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면 이 질문은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되었을까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은 관계를 붙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더 빨리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관계를 소유하는 방법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인생의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평온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떠난 뒤에야 드러나는 형제 이야기 속에도 바로 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이유와 그 뒤에 숨어 있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멀어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 이유를 한두 가지 사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재산 문제 때문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그런 일들은 대부분 마지막 장면에 가깝습니다. 이야기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형제는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서로의 삶이 다르더라도 부모 앞에서는 모두 같은 자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편이 더 좋고 어떤 사람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집에 모이면 그 차이는 잠시 젖습니다. 그 집 안에서는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웃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형제는 더 이상 같은 자리의 사람이 아닙니다. 각자의 집을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누군가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의 생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형제 입장에서만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 가족의 삶을 함께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전에는 형제를 바라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면 이제는 서로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누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지, 누가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있던 오래전 기억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장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도와주었는지, 누가 더 자주 찾아왔는지, 누가 더 많은 일을 맡았는지 하는 기억들이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장부를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생기면 갑자기 그 장부가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집을 정리하거나 가족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놀랍게도 모두 다르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늘 책임을 졌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늘 뒤에서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도 다르게 움직입니다. 여기서부터 조용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말로 크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는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은 또렷하게 기억하지만 다른 사람이 겪은 어려움은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이 더 많이 애썼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쌓이면은 관계의 온도가 조금씩 식어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와 자녀의 존재입니다. 형제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지만 지금은 각자의 가족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가족들은 형제와 같은 기억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왜 우리가 더 양보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더 부담을 져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이 질문들은 때로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형제 사이에 들어오면 관계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예전에는 웃으며 넘길 수 있었던 일이 이제는 쉽게 넘기기 어려운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이의 대화가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고 누군가는 마음속에서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형제라는 관계가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누군가의 잘못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삶이 달라지면 관계의 모습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인생을 조금 더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관계를 붙잡으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흔들릴수록 사람은 더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단단해지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형제라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결국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사람을 이기려는 방법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속에 쌓이는 생각들이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가족은 늘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서로의 마음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중년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가족관계의 변화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떠난 뒤 형제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험은 많은 사람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공통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형제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은 외로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있고 친구가 있고 바쁜 하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늙었을 때 누가 내 곁에 남아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형제를 마지막 울타리라고 믿습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고 부모의 사랑을 함께 받았으니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 사람의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괜히 마음을 넓게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감정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이 오랫동안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 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속에 생긴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상처는 점점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마음 전체를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과거의 한 장면에 묶여서 현재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이든 붙잡으려고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 어떤 것은 손에서 놓아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를 예전 그대로 붙잡으려고 하면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형제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깊은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그 감정들도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람은 다른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많은 노인들의 얼굴에서 그런 변화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조용히 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였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내 삶의 평온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듯이 다른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완벽한 공정을 기대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필요한 것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끝까지 따지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지나치게 원망하지 않는 태도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관계가 가까워지든 멀어지든 자신의 삶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자신의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제라는 관계 속에서 겪는 아픔도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오래 품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고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질문을 깊이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았고 앞으로의 시간이 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금 더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같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관계를 고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하려 해도 상대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침착함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억울하게 들리기도 하고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은 바로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순간에 나온 말은 대부분 후회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잠시 말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시 멈추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면 생각도 조금 더 차분해집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에 힘을 아끼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계를 아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려면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균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만약 어떤 대화가 계속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은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단단하면은 거리가 조금 생겨도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마음속에 쌓여있는 오래된 생각들을 내려놓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계산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더 많이 했는지 누가 더 적게 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결국 그 무게는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속 장부를 덮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모든 일을 정확히 따지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기억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승부를 줄여야 합니다. 누가 옳은지 끝까지 증명하려는 마음은 젊을 때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는 그런 승부가 오히려 삶을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대화는 이기는 것보다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항상 조용합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꾸준히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차분히 지켜 나갑니다.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 마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내 기분을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은 조금씩 새로운 방향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관계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일지도 모릅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인생의 후반부를 더 조용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속에 남는 질문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의 무게를 천천히 느끼게 되면 사람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형제와 깊은 갈등을 겪은 사람도 있었고 마음속에 오래된 서운함을 안고 살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견디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흐르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결국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같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갈등은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때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남깁니다.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예전에는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실패처럼 느꼈지만 이제는 그것이 삶의 흐름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사람 사이의 거리도 변합니다.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곧 내 삶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지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에는 새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참고 견디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이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외로움은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천천히 준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형제라는 관계도 결국 인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 관계가 가까워지면 감사한 일이고 조금 멀어지면 그 또한 삶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조용히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품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만약 어느 날 형제와의 거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더라도 너무 오래 슬퍼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데 쓰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 시간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데 쓰여야 합니다. 하루를 차분히 보내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자신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후반부를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결국 한 가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재산도 아니고 이름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 한 문장이 쌓이면 인생의 마지막 길도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